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아비바 담당 김동원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이전 1강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바 E3D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파이핑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의 제너럴을 파이핑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단에 파이핑 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 파이핑 탭에는 파이핑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작업은 파이프 모델이 생성될 하이라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이제 사이트, 존, 파이프, 브랜치, 컴포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부터 컴포넌트까지는 작업 중에 생성이 되는 내용이므로 파이프가 저장될 사이트와 존을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 제너럴 탭에 가보시면 제일 왼쪽에 사이트와 존을 생성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클릭 후 사이트가 생성될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TRA 사이트 파이프 -001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왼쪽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생성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존도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위치한 존을 클릭하신 후에 생성될 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TRA 존 파이프 -001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사이트와 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파이프가 생성될 구조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이프 생성을 위해서 여기 상단의 파이핑 탭을 선택합니다. 파이핑 탭 가장 왼쪽에 크리에이트 그룹에 위치한 파이프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프 생성창 UI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요 상단이 이제 파이프 이름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중앙의 리스트가 이제 해당하는 파이프에 사용될 스펙을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일 하단에 위치한 것이 생성될 파이프에 대한 속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생성될 파이프를 이름을 150-A-57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이 스펙 리스트에서 A1, A 스펙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1A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파이프에 필요한 속성을 선택합니다. 보어 사이즈는 150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레이션은 50mm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퍼레처는 50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파이프 생성에 필요한 다양한 속성들이 정의가 완료가 되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다음과 같이 브랜치 생성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잘못 적용이 되어 파이프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상단에 위치한 파이프 이름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파이프를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브랜치 생성창 UI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리스트가 현재 해당하는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브랜치 리스트입니다. 그 바로 아래 위치한 오른쪽 크리에이트 브랜치 버튼이 이 해당하는 파이프에 추가로 브랜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된 브랜치는 우측 마우스 딜리트 브랜치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단은 이제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헤드와 테일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요 각각이 헤드와 테일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헤드 탭을 예로 들면은 제가 그 1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헤드에 필요한 포지션, 디렉션, 커넥션 여러 가지의 이런 헤드에 필요한 속성 정보들이 여기 리스트 안에서 정의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헤드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브랜치 헤드 탭을 선택 후 헤드의 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에서 입력된 정보가 기본값으로 상속되므로 150mm가 이미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헤드의 커넥션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이 커넥션을 열어보신 뒤 키보드에서 O를 클릭하게 되면 오픈엔드가 선택이 됩니다. 해당하는 커넥션 타입은 이 관리자가 정의해 놓은 것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헤드가 향할 디렉션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W를 입력해서 웨스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의 포지션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웨스트로 전환이 되고, 웨스트로 변경 후에 ENU 좌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웨스트는 30만 3천, 노스는 30만 8,530, 업은 10만 4,965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 아래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D 화면의 해당 위치에 지금 에이드 라인으로 생성되는 헤드와 테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점선으로 생성된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테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테일 설정 영역에서 브랜치 테일 탭을 선택을 합니다. 테일은 펌프의 노즐과 연결할 예정이므로 여기 보이는 픽 버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두 개의 펌프가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 펌프의 N1 노즐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노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만 노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하고 싶은 장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이 해당하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노즐 리스트가 표현되는 영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N1 선택 후에 여기 오른쪽 아래 있는 커넥트 버튼 클릭해서 테일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헤드와 테일이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랜치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저희가 파이핑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 컴포넌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핑 탭에 크리에이트 그룹에 보시면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요 브랜치 생성 창에 요 밸브 심볼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컴포넌트 생성 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생성 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중앙에 위치한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원하는 타입의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 원하는 타입의 컴포넌트가 선택이 되면 하단에 현재 선택된 그 컴포넌트 타입 기준으로 스펙 내에서 사용 가능한 타입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선택이 되면 Create Component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첫 번째 버튼을 선택하면은 이전 컴포넌트와 연결이 되면서 선택된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방향으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 Create 모드 쪽에 보시면 Against Flow 모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선택하고, 자, 생성의 기준점을 선택한 후에 방금 전처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위해서 사용된 요 엘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컴포넌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브랜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테일 위치에 자동으로 플랜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성할 것은 웰딩 랩 타입의 플랜지인데 현재는 슬립온 타입으로 생성이 되었으므로 이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할 아이템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변경할 것에 대한 기준은 이 테일 방향에 있는 노즐 스펙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모디파이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모드를 어게인스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스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셀렉트 탭으로 가신 다음에 리셀렉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변경 가능한 아이템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300파운드 웰딩 넥 타입의 S타입 WNA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웰딩 넥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테일 기준으로 헤드 방향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단 셀렉트 탭을 선택 후 저희가 여기 크리에이트 모드를 여기 있는 어게인스트 플로우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레드셔를 생성을 할 건데 여기 생성된 플랜지 다음에 위치할 수 있도록 플랜지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요 에이드 라인이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처럼 에이드 라인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컴포넌트 셀렉션 영역에서 레드셔 심볼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역방향 기준으로 100mm에서 150mm로 커져야 되므로 여기 컨피그에 보이시는 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0 컨센트릭 레드셔 선택하시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에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플랜지 타입의 밸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타입 선택 영역에서 밸브를 선택합니다. 게이트 옵션 선택 후 오토 크리에이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서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럼 incompatible connection type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밸브와 연결되어 생성되는 플랜지의 기본 타입이 현재 프로젝트 내에서는 슬립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슬립온 플랜지가 버델드 타입의 레드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없으므로 서로 연결될 수 없다는 에러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100mm 스풀돼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슬립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웰딩 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크리에이트로 생성된 객체들은 생성 후에 각 아이템의 타입을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웰딩 넥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던 클릭해서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치 않게 저희가 100mm 여기 보이시는 이 간격 보이시나요? 자, 요만큼 100mm 스풀되어 생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 변경된 웰딩 넥 타입의 플랜지를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 탭에서 Connect to Previous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컴포넌트와 연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결할 때도 요 Against Flow 모드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요 플랜지, 가스켓 밸브, 가스켓 플랜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으므로 요 전체를 연결하겠습니까? 라는 안내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Yes를 클릭해서 요 전체를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헤드부터 모델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선택 영역에서 엘보 선택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위해 셀렉트 탭에서 EL90으로 되어 있는 버델드 엘보 선택하고요. 이번엔 헤드부터 모델링을 진행하므로 크리에이트 모드를 플로우 디렉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컴포넌트 생성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에이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컴포넌트 시퀀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치 아이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헤드 방향 기준으로 에이드 라인이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엘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생성된 엘보의 이스트 위치가 여기 아래 보이시는 펌프와 펌프 사이에 배치되도록 할 겁니다. 자, 좌표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좌표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에이드 라인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디자인 에이드 탭에서 컨스트럭션 에이드 그룹에 라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펌프 찍고 펌프를 찍어주겠습니다. ESC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위치를 수정할 엘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플로우 방향 작업 중이므로 여기 모디파이 탭에 가셔서 요 수정 모드를 플로우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지션 스루 영역에 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 버튼 클릭하신 후에 여기 있는 중앙점 스루 벌텍스라고 나오는 요 지점이 스냅될 때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모디파이에 보시면은 요 나침반처럼 생긴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보가 다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D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엘보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T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T 위치를 잡을 때 필요한 파이프 렉을 애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윈도우에 슬래시 파이프 렉 애드 C 해서 레퍼런스 모델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선택 영역에서 T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T가 요 위쪽에서 들어와서 사이드로 빠지는 구조이므로 여기 보시면 컨피그 옵션 중에 이 세 번째 옵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0mm 보어 사이즈 150mm S타입이 T인 T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T의 BOP의 위치가 렉 위에 배치되도록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라인은 인슐레이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모디파이 그룹에 보시면 포지션 영역에서 픽 버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의 위쪽 TOS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막대 모양의 심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위쪽을 보시면 인슐레이션 클리어런스라는 심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냅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저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인슐레이션 비지블 옵션을 잠깐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뷰 탭에 보시면 그래픽 드로우 리스트에서 인슐레이션 비지빌리티 값을 75로 변경 후에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여기 겉에 있는 인슐레이션 두께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레이션의 바텀 부분이 그 스틸의 TOS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인 마무리를 위해서 오토 컴플릿 기능 사용하겠습니다. 오토 컴플릿은 어느 정도 라인의 윤곽이 잡혔을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이렇게 꺾이는 엘보만 생성이 되면은 충분히 연결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모디파이 그룹에 보시면 아덜 영역에 오토 컴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라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반대 펌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브랜치를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작업한 150-A-57/B1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본 메뉴의 홈 탭에 카피 옵셋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희가 옵셋 시킬 거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 홈 탭에 메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후 펌프와 펌프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2390만큼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좌표 영역에 마이너스 2390 하고 어플라이 합니다.
알림창이 나타나게 되면 Yes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완료되면 창은 닫아줍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금 라인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복사된 과정에서 생성된 불필요한 이런 컴포넌트는 지워두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엘보와 T를 지워주면 되겠죠. 하나하나 지우기 번거로울 땐 이 파이핑 탭에 보시면 딜리트 레인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 후 엘보와 T를 선택을 합니다. 각각은 시작 객체와 종료 객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작과 종료 객체 사이의 모든 객체들이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Yes 클릭해서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된 객체 같은 경우에는 형상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헤드 테일의 커넥션 정보들이 전부 누락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브랜치를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 복사된 브랜치를 선택 후 리본 메뉴의 모디파이 그룹의 파이프를 클릭합니다. 파이핑 탭에 여기 모디파이의 파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초반에 생성했던 요 헤드 테일 선택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먼저 브랜치 헤드 탭으로 가신 후에 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T를 선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테일 선택 후 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노즐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보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엘보를 선택하신 후에 컴포넌트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컴포넌트 수정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모디파이 탭을 선택하신 후에 수정할 엘보를 선택해주고, 저희가 역방향 기준으로 지금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 모디파이 모드를 어게인스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러고 얘가 이스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 워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델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 핸들이 돌아간 밸브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델 에디터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헤드 쪽에 있는 회전 그립을 선택 후에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사우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 동일하게 오른쪽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습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브랜치 컴포넌트 생성, 수정, 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부가적으로 카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파이핑에서 사용되는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